25살 때 나는 거울 앞에서 매일 1시간씩 화장을 했다. 완벽한 피부톤을 위해 파운데이션을 3겹씩 발랐고 쌍꺼풀 테이프로 눈을 더 크게 만들려고 애썼다. 그때는 정말 몰랐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무엇인지를. 지금 67살이 된 나는 그때의 나를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모두 착각하고 산다. 외모가 전부라고, 예쁘고 잘생기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 첫 번째,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 내가 이것을 깨달은 건 50살이 넘어서였다. 그때까지 나는 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고 내 외모의 단점만 보며 스트레스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만난 한 할머니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분은 이른이 넘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다웠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샜지만 그분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달랐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점원에게 친근하게 인사하고 혼자 앉아서도 당당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분에게 다가가서 용기 내어 말을 걸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그분이 젊은 시절 심한 화상을 입어서 얼굴에 흉터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흉터를 숨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도 자신의 일부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젊을 때는 이 흉터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거울 보기도 싫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서웠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이 흉터도 내 인생의 일부이고 이것이 있기에 더 강해진 저를 발견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거울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자신에게 물어봤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나? 대답은 아니었다. 나는 늘 내 자신의 부족한 점만 보며 살고 있었다. 코가 낮다고, 다리가 짧다고, 살이 쪘다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며 살았다. 그날부터 나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인사를 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너는 충분히 아름다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나는 예전과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사람들은 나에게서 뭔가 다른 매력을 느낀다고 했다. 자신감이 생기니까 표정이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졌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내가 이것을 배운 건 내 친구 영숙이를 통해서였다. 영숙이는 솔직히 말해서 외모로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 키도 작고 얼굴도 평범했다. 하지만 영숙이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다. 왜 사람들이 영숙이를 그렇게 좋아할까? 그런데 영숙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영숙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줬다. 누군가 힘든 얘기를 하면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줬다. 어느 날 내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영숙이에게 털어놨을 때였다. 영숙이는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게 너무 대단해. 그 순간 나는 영숙이가 왜 그렇게 매력적인지 알 수 있었다. 영숙이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반면에 나는 어땠을까?
남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 얘기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내가 할 말만 생각하고 있었다. 내 자랑을 하거나 내 의견을 말하는 데만 집중했다. 영숙이를 보면서 나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후로 나는 대화하는 방식을 바꿨다. 상대방의 눈을 보며 이야기를 들었고 진심으로 공감하려고 노력했다. 내 얘기보다는 상대방의 얘기에 더 집중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나와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모임에서 눈에 띄지 않던 내가 이제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됐다. 외모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말이다. 세 번째,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한다. 이것을 깨달은 계기가 있다. 몇 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다. 갑자기 찾아온 병마 앞에서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병원에서 만난 한 분이 있었다. 70대 초반의 할아버지였는데 나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분은 늘 밝은 모습이었다. 간병하러 온 가족들에게 농담을 던지고 간호사들과 유쾌하게 대화하셨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다.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지? 어느 날 그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젊은이, 내가 우울해하고 화내면 내 가족들도 힘들어해요. 내가 밝게 있으면 우리 가족들도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지죠. 물론 속으로는 무섭고 슬프기도 해요. 하지만 내 감정에만 빠져 있으면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밝게 지내려고 노력해요. 그분의 말을 들으며 나는 부끄러웠다. 나는 내 아픔에만 집중해서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있었다. 남편과 아이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 그날부터 나도 마음을 바꿨다. 물론 쉽지 않았다. 아픈 몸으로 밝게 지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했다. 가족들 앞에서는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힘든 치료 과정에서도 간호사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병실 동료들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려고 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내 마음도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다. 일부러 밝게 지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정말로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해했다. 예전에는 내가 힘들어하니까 사람들도 조심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웃을 수 있게 됐다. 네 번째,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건 내 시어머니를 통해 배운 교훈이다. 시어머니는 외모로만 보면 평범한 분이셨다. 하지만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으셨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다. 결혼 초기에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부담스럽기도 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어서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진가를 알게 됐다. 시어머니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 좋은 건 좋다고, 싫은 건 싫다고 분명하게 표현하셨다. 하지만 그런 솔직함이 상대방을 상처 주는 방식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어느 날 내가 새로 산 옷을 입고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을 때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쁘다고 칭찬해 줬는데 시어머니만 고개를 갸우뚱하셨다. 그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옷은 예쁜데 너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다. 너는 밝은 색이 더 잘 어울려. 처음에는 서운했다. 하지만 나중에 거울을 보니
정말 그 옷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거였다. 그런 시어머니의 진실함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신뢰했다. 고민이 있으면 시어머니께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시어머니 의견을 물어봤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절대 겁발림하지 않고 진심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나는 어땠을까?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늘 듣기 좋은 말만 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해도 맞다고 맞장구 쳤고 내 진짜 생각은 숨기고 살았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겉돌기만 했다. 진짜 친한 친구가 생기지 않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없었다. 시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깨달았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가짜 모습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안다. 물론 그 솔직함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5번째,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다. 이걸 깨달은 건 퇴직 후였다. 나는 평생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살아왔다.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다. 처음에는 쉬는 게 좋았는데 몇 달 지나니 무료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지만 심심함을 못 이겨서 등록했다. 수업에 가보니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할머니가 있었다. 7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생기발랄하셨다.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너무 즐거워하셨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질문하셨다. 나는 그분이 궁금해서 다가가서 대화를 나눴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다. 60세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기초적인 회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컴퓨터도 70세에 배워서 이제는 인터넷 검색은 물론이고 이메일도 자유자재 사용한다고 했다. 심지어 유튜브까지 보신다고 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더 중요해요. 뇌도 쓰지 않으면 늙어가고 마음도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굳어져요. 젊은 사람들 보면 부러우면서도 자극받아요. 나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그분의 말을 들으며 나는 반성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배우는 걸 포기하고 살았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피했고 새로운 도전보다는 편안한 것만 찾았다. 그런데 그 할머니를 보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게 됐다. 나이는 배움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배워야 할 이유였다. 그날부터 나는 달라졌다. 서예뿐만 아니라 요리 수업도 듣기 시작했다. 컴퓨터도 배웠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익혔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다.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뇌가 활성화되는 느낌이었고 마음도 젊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봤는데 이제는 활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봤다. 새로운 걸 배우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줬던 것 같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6번째,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감사할 줄 안다. 이건 내가 중병을 앓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이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받으면서 나는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건강도 잃었고, 시간도 잃었고, 돈도 많이 들었다. 매일 우울하고 화가 났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원망스러웠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이
내 생각을 바꿔놓았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는데도 늘 밝은 모습이었다. 어느 날 그분이 창밖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년 이맘때는 이런 하늘을 다시 볼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섰거든요. 그분의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매일 똑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다. 여기 간호사분들도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내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시는 걸 보면 정말 고마워요. 매일 먹는 밥도 맛있고 침대에서 푹 잘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소중해요. 그 순간 나는 부끄러웠다. 나는 매일 불평만 하며 살았는데 이분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고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감사할 일 3가지씩은 찾아서 적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는 느낌이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따뜻한 침대에서 잘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들이 건강해서 감사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똑같은 하루인데도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졌다.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표정과 말투에도 나타났다. 사람들이 나와 대화하는 걸 더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른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진다. 7번째,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있다. 이것을 깨달은 건 내 친구 정희를 통해서였다. 정희는 외모로는 화려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정희와 대화를 나누면 항상 뭔가 배우는 게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이 있었다. 어느 날 정희가 직장에서 큰 손해를 봤다. 상사가 정희의 실수라고 몰아가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상사의 잘못이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 항의했을 텐데 정희는 담담히 받아들였다. 내가 물어봤다. 왜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아? 정희가 대답했다. 내가 진실을 알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다른 사람들도 결국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어 있어. 나는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정희의 말을 들으며 나는 감동받았다. 정희는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신념,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원칙. 그런 철학이 정희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줬다. 실제로 몇 달 후에 진실이 밝혀졌고 정희의 결백이 증명됐다. 그때 사람들은 정희의 인격을 더욱 존경하게 됐다. 반면에 나는 어땠을까? 나는 상황에 따라 내 생각과 행동이 자주 바뀌었다. 유리할 때는 한 가지 주장을 하고 불리할 때는 정반대 주장을 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정의를 보면서 나는 깨달았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다.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한다.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단단함과 깊이가 진짜 매력이다. 8번째,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특히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다. 내 동기가 승진했을 때, 내 친구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부러움으로 가득했다. 그런 내 모습이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배를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 선배는 후배들이 성공할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분이었다. 어느 날 우리 부서에서 가장 어린 직원이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였다. 모두들 조금씩 시기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선배만은 달랐다. 정말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나중에 그 선배에게 물어봤다. 어떻게 그렇게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으세요? 선배가 대답하셨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는 건 내 마음만 상하게 할 뿐이야. 그 사람의 성공이 내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 오히려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많으면 나도 자극받고 배울 게 많아져.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성공했을 때도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줄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는 건 결국 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마음을 바꿨다.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하니까 사람들도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시작했다. 내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 9번째,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안다. 이건 내가 가장 늦게 배운 교훈 중 하나다. 젊을 때 나는 자존심이 무척 셌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했고 실수를 했어도 변명부터 찾았다. 그런 내 모습 때문에 많은 관계가 틀어졌다. 특히 내 딸과의 관계가 그랬다. 딸이 중학생일 때 큰 싸움을 한 적이 있다. 딸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는데 나는 다른 일로 바빠서 제대로 축하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좋아해? 더 잘할 수 있잖아. 딸은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딸을 위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더 발전하라는 의미로 한 말인데 왜 상처받느냐고 되레 딸을 탓했다. 그날 이후로 딸은 나에게 자신의 일을 얘기하지 않기 시작했다. 성적표를 받아와도 혼자 보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혼자 간직했다. 나는 그런 딸이 답답했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몇 년이 지나서 딸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였다. 딸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지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좋은 일이 있어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엄마는 더 잘하라고 말씀하실 테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딸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사과하기는 어려웠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딸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나는 결국 용기를 냈다.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동안 엄마가 너를 많이 상처 줬구나.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볼게. 그 사과를 한 후에 딸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딸이 다시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고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안다. 자존심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다. 10번째,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푼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건 내 시아버지였다.
시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셨다.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항상 도와주셨고 자식들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다. 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졌을 때였다. 우리는 시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전혀 화내지 않으셨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려워. 너희가 건강하고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실제로 시아버지는 우리를 도와주셨다.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도 아끼지 않으셨다. 내 남편이 자신감을 잃고 좌절할 때도 시아버지는 끝까지 믿어주셨다. 너는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번 실패가 너의 전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시아버지의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에 우리 가족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남편도 다시 자신감을 찾았고 결국 새로운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시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배웠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한다. 상대방이 성공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이제 나는 67살이 됐다. 젊을 때 거울 앞에서 화장하며 보낸 시간들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그때는 정말 몰랐다.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화장품으로 만든 완벽한 피부보다는 진심으로 웃을 때 나타나는 주름이 더 아름답다는 걸. 비싼 옷으로 치장한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매력적이라는 걸. 젊음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나이에 맞는 지혜와 품격을 갖추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걸. 지금 내 얼굴에는 주름이 많다. 머리카락도 반 이상 휘어졌고 몸매도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생각한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사랑스럽다. 다른 사람들도 예전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안다.